안녕하세요. 수익마스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은 마에스트로 박민혁 전문가입니다. 네, 겨울이기 때문에 날씨가 춥기도 춥지만 오늘 특히 중간중간에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외출하시기보다는 저희 수익마스 플러스 1, 2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숫자를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익마스 플러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번 주에 우리 진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좋은 쪽으로 다행히 좀 흘러간 것들이 많았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죽어있던 시장이 살아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었고 또 이제 트럼프의 서명 효과에 힘입어서 주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시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전에 약간 좀 아쉬운 수익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은 지금 빨리 그런 것들을 복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끝까지 방송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닥터광 전문가님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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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우리 닥터광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신 것 같으세요. 파마 한번 했습니다. 파마를. 안 감고 오신 건 아니시죠? 잘 감고 왔습니다. 네, 깨끗해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닥터강 전문가입니다. 지금 이제 이 수익만세 시청자분들께서 주말 방송을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평일에는 이제 좀 이 저녁 방송을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이제 이 주말 방송 좀 이제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그렇게 이 소중하게 보고 계시는 그 시간들 걸맞게 닥터강 전문가가 좋은 종목들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종목들 확인하시면서 다음 주 이제 매매 전략을 수립을 하시는데 좀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를 듣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살짝 좀 느낀 건데요. 강동원 씨 좀 닮으신 것 같으세요. 네, 좋아하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 씨, 우리 네. 저희가 아는 그 강동원 씨 영화 배우요? 네, 저희 옆집에 사는 강동원 씨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제 봐도 항상 기분 좋게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네, 마음에 없는 말 하려다 보니까. 왜 이쪽에 닮았다는 말 안 하니까 왜?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숙 전문가입니다. 네, 최근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밀리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손실을 받고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빠질 땐 내 계좌가 너무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도 내 계좌가 올라가지 않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올라갈 때도 상승폭보다 거의 몇 배 이상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방법들,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마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타파 시간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협의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또 코스닥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요. 우리 시장 세세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우리 시장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 속에서 먼저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미중무역 협상이 1차적인 부분이 조금 통과가 됐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국내 증시 지금 상승세를 제한을 하던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훈풍이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코스닥 증시 차트 보신다라고 하면은 거의 지금 이제 약 한 3달 정도 상승세 쭉 이제 이어가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거의 뭐 한 달 정도를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의 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 종목들에 있어가지고 좀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이 본다라고 하면요, 사실 이렇게 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 제약 바이오 업종 지수는 많이 그렇게
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코스닥이 한 1, 2% 정도 올라가면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한 3, 4% 정도는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반도체 쪽에 좀 가려져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연말이라던가 연초라던가 제약바이오 상승할 수 있는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저평가 국면에 있는 이 제약바이오 발굴을 하셔가지고 매매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도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께서는 저평가 제약바이오주에 관심을 갖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관심주에서 또 좋은 종목을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한 주간의 이슈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상 우리가 기다렸던 이슈가 하나 있었다 말씀드리겠는데 이제는 우리가 등용문에 오를 때가 됐다. 이제 출세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2019년에 시장의 급락을 계속 만들고 우리를 괴롭혔던 이슈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었습니다. 실제로 수출 성장률 이 감소에 실제로 경제 성장률까지 역성장을 만들었던 게 미중 무역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이 행정명령으로 중국에 관세를 부여하는 데 서명을 한 이후에 지금 미중 무역 1차 합의까지 진행이 되는 시간까지가 대략 21개월입니다. 대략 2년이나 걸리는 시간 동안에 미국과 중국 사이가 좋지 않고 싸우고 서로 뭐 관세를 매기니 안 매기니 이런 싸움을 막 엄청나게 하다가 드디어 1차 합의를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을 계속 억누르고 시장을 급락을 시키던 악재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충분히 시장 반등이나 상승이 나올 만하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미국에 대한 농산물이나 미국의 수출품을 대규모로 수입을 해야 된다는 이슈가 나와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관세를 풀어주고 일부 관세에 대해서 많이 낮춰주는 그런 이슈가 나와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어느 정도 악재가 많이 풀리는 상황에서 시장이 반등 나올 가능성이 커진 상태인데요. 시장이 올라갈 때 더 크게 올라가고 더 강하게 올라갈 종목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최근에 아시겠지만 11월 면역 강화학기를 시작해서 12월입니다. SAH 혈액학회가 미국 올랜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이어서 1월 JP모건 컨퍼런스, ASR, ASCO, 바이 USA까지 지금 제약바이오 글로벌 학회가 넘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제약바이오 급등세는 더 강해지고 상승세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가장 센 종목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 시장 반등과 함께 당일 20%, 30%, 많게는 50% 이상까지도 급등이 기대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시장 반등과 함께 시장 반등보다 더 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는 앞으로 반등이 기대되는 시장 속에서 제약바이오 관련주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 기대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특징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특징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기와 이슈에 따라서 우리 시장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와 상관없이 또 상승하는 종목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특징주로 들고 오셨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이 수익만세 주말 방송 바로 이 자리에서 닥터강 전문가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 최근 들어가지고 급등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일단 특징주로 한번 만들어 봤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텍파마라는 종목이 이번 주만 거의 한 70% 정도 주간 상승률이 나와줬어요. 뭐 단기적으로 뭐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면서 닥터강 전문가가 우리 주말 방송 수익만세 시청자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10월 15일이었죠. 10월 중순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의 뭐 바로 한 보름 정도 만에 90% 정도 올라가고 눌렸다가 추가적인 상승세 나오면서 거의 한 150% 정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텍파마 우리 그 시청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비보존 관련된 내용들의 이 지분 가치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보존이 거의 시가총액 기업 가치가 이제 한 2조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에스텍파마가 비보존의 지분을 4.6%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거의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장부 가치만 약 한 900억 원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비보존이 다시 한번 재상장을 한다라는 재상장 시도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면서 주가 이제 그런 지분 가치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잡아주셔야 되는지 좀 가늠하기가 힘드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닥터왕 전문가가 우리 수익만세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에스텍파마처럼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후속주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하셔가지고 이 종목들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닥터왕 전문가님은 제약바이오 관련주인 에스텍파마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특징주 궁금해집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사실상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었습니다. 제가 이 당뇨병 환자는 3명 중에 1명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 4명 중에 1명은 아마 당뇨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바로 이 당뇨병에 대한 합병증 치료제를 개발한 앞타바이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타바이오를 제가 지난주에 정확하게 수익만세 플러스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구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20%가 넘는 상승세나 급등세를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충분히 이 수익만세 플러스만 봤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었다 말씀드리겠는데 앞타바이오가 뭐냐? 바로 난치성 질환에 대한 퍼스트 클래스 제약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퍼스트 클래스가 뭐냐? 실제로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제약품엔 2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베스트 인 클래스가 있고 퍼스트 인 클래스가 있다 했어요. 근데 이 퍼스트 인 클래스는 뭐라고요? 세계 최초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앞타바이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당뇨병이라는 게 걸리게 되면은 치료를 하면 되죠. 하지만 가장 안 좋은 건 뭐냐? 당뇨병에 대한 합병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병증이 하나가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이 신장 질환에 걸리고 신장 질환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뇨병성 신증에 대한 치료제를 만드는 혁신 신약을 개발한 기업이 앞타바이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병성 신증이라든가 희귀난치성 질환 실제로 많이 걸리는 사람도 없지만 치료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희귀한 병들을 만드는 또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이 앞타바이오처럼 30%씩 20%씩 당일 20-30%씩 급등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학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럼 학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 학회에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매번 똑같이 만드는 약들 똑같이 뭐 만들었던 약들 공개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만들지 않았던 혁신 신약, 지금까지 치료하지 못했던 희귀질환, 난치질환에 대한 치료제들을 개발했을 경우에 주가가 20%씩 급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상한가 이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타바이오처럼 난치성, 희귀성 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 지금의 시장에서 가장 센 제약바이오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계속해서 말씀하신 와중에 사실 제약바이오는 뭐 원체 한 2년 정도 동안 계속 시장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거의 뭐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얘기할 때 보니까 무슨 뭐 희귀 난치성 무슨 뭐 퍼스트인 클래스 얘기를 좀 계속 하셨는데 지금 요즘 시장에서 이제 뭐 FDA 관련주도 있고 아니면 또 뭐 임상 관련주도 있고 뭐 투 있는데 요즘에 그 난치성, 희귀 난치성 그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아까 제가 얼핏 보다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최근에 그런 것들로 올라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저도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듣다가 말아가지고 약간 좀 모자라네요. 최근에 이제 희귀난치성 질환 관련해가지고 주가 급등한 게 있는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앞타바이오 이외에 해가지고 주가가 뭐가 상승나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굉장히 큰 급등을 만들었던 게 대부분의 희귀난치성 질환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시겠지만 최근에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이 지금 뭘 했습니까? 이 뇌전증 치료제에 대해서 FDA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바로 엑스코푼인데요. 그래서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치료제, 희귀난치성 질환이죠. 치료제를 개발을 하면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 나온 게 뭡니까? SK바이오랜드라는 그 종목이 급등이 최근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점 대비 얼마 올라갔냐? 저점 대비해서 상승세는 단 이틀 만에 70%,
거의 80%에 가까운 급등세를 만들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뇌전증 치료제 SK바이오팜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많은 분들이 봤던 종목입니다. 바로 젠백스라는 종목이에요. 어떤 종목입니까? 최근에 알츠하이머라는 사실상 치료가 거의 힘든 치료제를 만든 기업이 바로 젠백스입니다. 알츠하이머 임상 이상에 지금 성공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 자체가 저점 대비 얼마 올라갔습니까? 지속적으로 올라간 흐름만 다 본다 하더라도 250%씩 급등 나온 게 젠백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뇌전증 치료제라든가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아까 앞타바이오가 얘기했던 당뇨병성 신증이라든가 이러한 난치성 질환, 희귀성 질환을 치료하는 종목들은 보시면은 크게는 250%까지 급등이 나와주고요. 작게는 상한가 한 방에서 두 방, 70%, 80%까지 하루 이틀 만에 급등한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아시겠지 뭐라고요? 아직 급등이 안 나온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특히 세계 최초의 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은 주가 상승은 당일 상한가 이상 올려도 이상하지가 않을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급등한 종목들이 그냥 뭐 좋은 게 나와서 올랐구나라고 생각은 했었지만은 그게 희귀난치성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다는 거는 저도 여기 와가지고 오늘 좀 알게 됐는데 제가 이분하고 방송을 자주 해본 특성상 네. 이걸 또 들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송 말미쯤에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뭐 크게는 뭐 200% 이상도 가고 작게도 뭐 상한가 정도는 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하니까. 저도 좀 관심과 기대를 갖고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두 분 다 지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가올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까요?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이슈와 또 특징주를 살펴봤다면 이제 다가올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관심주를 소개해드리는 관심주 시간입니다. 자, 먼저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에서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지금 이 에스텍파마라는 종목이 상승을 해줬었던 부분이 바로 이 비보존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스텍파마라는 기업 자체에서 신약을 개발을 하는 것보다 지금 장애 최대어가 재상장 추진을 하게 되면서 그 비보존이 바로 이제 미국 FDA 쪽에서 바로 이 비마약성 진통제 지금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 비보존이라는 기업의 가치가 장외에서 호가 단위가 거의 단기적으로 한 8배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에스텍파마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도 역시나 가치가 8,900억 정도로 약 한 7, 8배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다음에 비보존 다음으로 이제 또 상장을 할 수 있는 추가적으로 상장을 하는 좀 큰 제약바이오 이슈가 어떤 부분이 있겠느냐. 바로 지금 이제 이 장애 최대어로 또 다시 한번 평가를 받고 있는 브릿지바이오라는 기업이 이제 이제 얘가 이제 상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이 브릿지바이오에다가 지금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컴퍼니 K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컴퍼니 K라는 종목이 예전에 기생충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나와줬는데 지금 이제 이 컴퍼니 K가 브릿지바이오의 약한 좀 이제 4.6% 정도 되는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 컴퍼니 K가 브릿지바이오 지분을 매수를 할 때 당시 때 호가가 7,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장외 효과가 브릿지바이오가 약 55,000원까지 불리고 있죠. 거의 뭐 9배 정도 되고 있고 브릿지바이오가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상장을 할 때 희망 공모가 밴드를 7, 8만 원 정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브릿지바이오가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브릿지바이오라는 회사가 독일 베링거에다가 지금 약 2조 원대의 기술 수출을 체결을 하게 되면서 기업 가치가 급상승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나오면서 컴퍼니 K가 가지고 있는 투자를 한 지분 가치가 10배, 11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대에서 바닥 구간을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컴퍼니 K 같은 경우
경우는 지금 이제 이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은 약 20억 정도를 시리즈 A 펀딩으로 바로 이제 이 브릿지 바이오에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10배 엑시트라는 말이 투자를 하고 나서 10배 수익이 기대되는 거의 확정적으로 기대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시초가 이하부터 여러분들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아래쪽에서 이 단기평선 이탈을 하는 순 8,000원 정도를 일단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지금 일단은 고가 구간을 뚫어가면서 15,000원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제가 살짝 보니까요. 최근에 이 14,000원 구간이 전고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4개월 동안은 지금 저점을 횡보하고 있는데 목표가가 15,000원이시면은 100% 상승인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진짜 그렇게 갈까요? 당장 우리 수익 만세 플러스 우리 주말 방송에 참여를 해가지고 닥터강 전문가가 약한 2달 정도 전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2달 만에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닥터강 전문가가 2달 전에 드렸었던 종목이 딱 2개가 있어요. 한 종목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에스텍파마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10월 15일 토요일 이 자리에서 찍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 종목이 130%가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같이 드렸었던 종목이 인트론 바이오라는 종목이었죠. 제가 이 10월 15일 당시 때 드려가지고 목표가 구간대 14,000원, 15,000원 약 20, 30% 정도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닥터강 전문가가 말씀드린 목표가 구간까지 정확하게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브릿지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 나와주면서 2조 원대 기술 수출을 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지금 상장 주관사까지 선정을 하고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퍼니 K 등등등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솔직히 수급 붙어가지고 움직이기만 하면은 100%가 우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목표가를 15,000원으로 잡아드린 거고 지금 뭐 급등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린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 목표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손절가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8,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현재 구간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관심주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상 이 최근에 아까 얘기했지만 ASH라는 미국 혈액학회가 이미 몰랜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많은 기업들이 참가도 했고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적인 제약사들도 많은 제약사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미국 혈액학회에서 이슈가 나왔던 게 뭐냐 한다면 바로 카티 면역 항암제와 이중항체 항암제입니다. 카티 면역 항암제라는 거는 면역세포 중에서도 건강한 사람이 T세포를 뽑아서 그거를 배양을 해서 다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몸에 T세포를 배양을 해서 실제로 몸 안에 이 면역세포, 건강한 면역세포가 암을 치료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카티 면역항암제고요. 실제 이중항체 항암제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항암제라는 게 3단계가 있습니다. 화학항암제가 있고요.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하지만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면역항암제예요. 면역세포를 가지고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근데 실제로 면역체계도 강화주고 표적항암제처럼 약을 먹어서 암도 죽일 수 있다면은 면역체계도 강화하면서 바로 약을 먹어서 암도 죽일 수 있는 항암제가 이중항체 항암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세대 항암제로 가장 발전된 항암제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잘 가져온 종목은 이 혈액학회에서 이슈가 된 카티와 이중항체 중에 이중항체 관련된 기업이라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ABL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실제 ABL 바이오라는 게 과거 2019년 1월에 이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받았다는 거는 바로 이 프레젠테이션을 이 많은 글로벌 제약사 앞에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뭐 실제 노바티스라든가 아니면 화이자라든가 아니면 얀센
이러한 이 글로벌 제약사들과 1대1 미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가장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도 기술적으로나 이슈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초점을 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주가 자체가 얼마나 올라갔냐면은 저점 대비해서 2019년도 초에 대략 120%가량의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단 한 번의 상승을 안 만들고 다시 저점을 찍어주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019년이 지나고 이제 2020년 JP모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수혜를 받고 12월 말에 상승이나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기술력이 뭐 그것만으로 입증이 되겠는가? 기술력으로 본다면 트리거 메테라피틱스라는 미국의 제약사에 대략 7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 한 1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 수출까지 7천억 규모로 했고 실질적으로 JP모건 컨퍼런스 초청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혈액학회에서 이슈가 됐던 이중항 체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ABL 바이오를 한다면은 주가 상승이 어렵지가 않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을 하신다면은 안정적인 반등이나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단에 23,000원 잡고 안정적으로 대응하시고요. 손절가는 18,800원 잡으시면서 대응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관심주 바로 ABL 바이오였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8,800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닥터환 전문가님의 다음 관심주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방금 말씀드렸었던 브릿지 바이오에 지금 일단은 이 컴퍼니 K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지분을 약 한 4.6%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브릿지 바이오에 방금 말씀드렸던 컴퍼니 K보다 더 많은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똑같이 약 한 7, 8배 수익을 거두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SV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투사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SV 인베스트먼트가 계속 부각이 받고 있어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얘가 지금 작년에 상장을 하고 나가지고 단 한 번도 상승을 하지를 않았어요. 바닥 구간에서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이 박스권 구간대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7월 달에 이 박스권 구간대를 이탈을 하고 나가지고 다시 한번 바닥 구간이 나와주면서 급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브릿지 바이오가 독일 이제 빅파마로 볼 수 있는 베링거에다가 1조 5천억짜리 기술 수출을 통과를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 기대감이 뛰어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브릿지 바이오가 지금 상장 기대감을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당장 이 SV 인베스트먼트는 투자를 한 7.6% 지분을 그러니까 이 브릿지 바이오의 지분을 한 7%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범 SV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V 인베스트먼트를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 지금 SV 인베스트먼트의 계열사들로 볼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한 번에 지금 이제 약 3개 그룹이 이번에 브릿지 바이오 투자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의 뭐 범 SV계로 볼 수 있는 그룹이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브릿지 바이오의 지분을 약 10% 가까이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장 당시 때 투자를 했었던 부분들이 50만 주다 보니까 그때 당시 때 평단가 구간이 한 10,000원 정도 했거든요. 지금 브릿지 바이오 장외효과가 얼마죠? 55,000원까지 쳤었습니다. 이미 지금 5배 넘게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50만 주라고 하면은 약 50억 정도를 투자를 했겠죠. 그러면은 이 50억이라는 돈이 지금 당장 희망 공모가 밴드가 7만 원, 8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50억이 그러면은 거의 뭐 400억, 500억이 되는 돈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 이 지분 투자 관련된 내용으로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이제 LB세미콘이라는 기업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이 LB세미콘과 같이 관계사로 엮여 있는 기업이 바로 HLB 이제 이 인베스트먼트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B 인베스트먼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LB 인베스트먼트가 바로 방탄소년단의 엔터테인먼트 그룹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거의 20배에 달하는 그런 이제 엑시트를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3,000원이었었던 주가가 8,000원 구간까지 200% 정도를 약 일주일, 2주일 만에 올라갔죠. 그리고 나가지고 다시 한번 방탄소년단 또 이제 급등을 하면서 3,000원
10,000원부터 13,000원까지 약 300%를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주에 주간 상승률 70%만 기록을 했었던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에스텍파마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애초에 지금 얘네들이 신약을 FDA 신약을 통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얘네들이 투자를 한 기업 가치가 7, 8배가 급등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지분 투자 가치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드린 컴퍼니 K라는 종목하고 SV 인베스트먼트라는 종목도 둘 다 지금 투자를 한 기업이 단기적으로 벌써 지분이 7배, 8배가 늘어난 상황이고 희망 공모가 밴드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미 11배 정도가 급등을 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 시초가 이하부터 공략을 하시면서요.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짧게 1,750원 구간대를 잡아드릴게요. 목표가는 지금 고점을 넘어가지고 3,000원 구간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닥터강 전문가가 얘기한 두 종목이 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부터 제약주 뭐 얘기를 쭉 했는데 자, 닥터강 전문가 지금 컴퍼니 K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SV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고 사실 둘 다 우리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약주라고 알고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예, 컴퍼니 맞습니다. K는 영화로 옛날에 한번 하고 주가 지금 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SV는 처음에 상장될 때 뭐 방탄소년도 어쩌고 하더니만 또 바닥에 있어요. 둘 다 지금 바닥에서 뭐 짧게는 넉 달, 길게는 뭐 1년 넘게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뭐 정신 못 차리고 밑바닥에서 헤엄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약주가 올라가려면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얘가 뭐 제약주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지 뭐가 올라간다 그랬을 때 매수 버튼 바로 가야 되는데 제약주라는 인식도 없는데 이걸 사람들이 사지라는데 이게 가겠습니까 이게? 마이스터 전문가님께서 이 바이오 쪽 장외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브릿지바이오라는 이름을 듣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장외 최대어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그냥 바닥 구간에서 전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을 하고 나가지고 단 한 번도 급등을 하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시 한번 공모가 구간, 상장 구간으로 터치를 하러 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준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올해 초 당시 때 거의 박스권으로 2번 정도 단가 구간대가 높여지면서 1월달, 2월달 구간이 나와줬죠. 그러면서 3월달, 4월달, 7월달 구간까지 지금 박스권 구간이 나와주면서 거의 지금 상장을 하고 나가지고 애초에 지금 이 보유해소 물량은 풀린 종목 풀린 상태에서 매도도 안 나온 상황에서 벌써 지금 바닥 구간에서 약 9개월 정도를 다시 한번 매집을 강하게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최근에 급등한 종목이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이 11월 달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 하락이 나와지면서 거의 9개월 동안의 박스권 구간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스권 구간에서 9개월 동안 매집 구간을 나와주고 나서 7월 달, 8월 달 구간에 증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박스권 구간 살짝 이탈을 했었죠. 그리고 나가지고 박스권 상단 이런 식으로 바로 약 3거래 만에 100% 급등 파동 나와주면서 박스권 하단 구간을 돌파 이후에 지지까지 받아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서 지지까지 받아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나가지고 추가적인 급등세 나와주면서 2,000원부터 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한 달 만에 2배, 3배가 날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유사하게 박스권 잡고 나가지고 SV 인베스트먼트 쪽으로 지금 관련된 흐름들 거의 유사하게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컴퍼니 K까지 여러분들이 이 LB세미콘을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분을 투자를 한 부분이 지금 이제 이 투자를 한 내용의 엑시트가 10배, 20배 기대된다라고 하면은 지분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그 주가도 급등을 한다. 당장 이번 주 에스텍파마가 주간 상승률 70%가 넘게 나왔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현재 이슈뿐만 아니라 이 기술적 관점으로도 상승할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닥터강 전문가님의 관심주 바로 SV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1,750원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마지막 관심주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사실상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SK바이오팜의 이 실제 뇌전증 치료제가 FDA의 허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대략 SK바이오랜드가 80% 상한가 연속으로 2방 이상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젠백스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이상이 진행이 되면서 실제 주가가 250%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실제 알츠하이머 뇌전증 치료제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걸리는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중추신경계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세가 나온다는 건데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걸리는 병이 또 뭐가 있느냐 본다면 바로 파킨슨병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치료제인 펩트로라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펩트로라는 기업이 파킨슨병 치료제를 현재 2020년도에 미국 FDA 임상 1상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파킨슨병이 뭔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신경퇴행성 질환이고요. 이 신경이 어떠한 이유가 뭐 있지 않습니다. 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떠한 이유로 몸 안에 있는 신경이 점점 죽어가는 병이 파킨슨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인데요. 그 파킨슨병이 당연히 희귀성, 난치성 질환입니다. 많은 사람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 걸리지 않는 병 자체도 차라리 치료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루게리병이나 파킨슨병이 거의 비슷한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펩트론이고요.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거의 최저점에서 상승세나 우상세를 이제 정비열로 돌리면서 지금 상승세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거래량도 최근 거래량 대비해서 점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 전고점 돌파하면서 우상향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얘기했던 중추신경계 관련된 질환으로서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 상승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17,800원까지 보시고 돌파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100원 대응하시면서 안정적인 매물대 구간 지키면서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도 두 종목 또 관심 종목 둘 다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뭐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여기 좀 임시로 나오게 됐을 때 마루스 전문가 되게 자주 봤거든요. 그렇죠. 한 10번 나오면 8번은 제약바이오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본인 몸이 맞아요. 많이 아프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주식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다 이제 매매하시니까 사실 우리 그 사회가 현재 굉장히 불신의 사회를 살고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분명히 제약바이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번 주 중은 올라갔나요? 저번 주에 네, 저번 주에도 올라갔습니까? 제약바이오를 뭐 줬는데 시장이 안 좋았네 뭐 이런 핑계 댈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저번 주에 준 것 같습니까? 네,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이 TV 방송에서 이 수익만세 플러스에서 드린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 따로 제가 히든 종목입니다 하고 드린 종목이 있거든요. 일단은 수익만세 플러스에서 공개했던 종목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이 아까 얘기한 대로 희귀 난치성 질환이었다. 바로 당뇨병성 신증에 대한 치료제였고요. 실질적으로 이 신장이 안 좋은 부분에서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이 앞타바이오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주가가 대략 상승세가 보시면은 하루 만에 27%가량의 급등세를 만들었습니다. 공개하고 난 다음 날 바로 거의 준상한가를 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지 않은 상승이었다 말씀드리고요. 그럼 그 이후에 히든 종목은 뭐 드렸나요? 히든 종목은 실제 PNA 치료였죠. RNA 치료제보다 더 발전이 된 인공 유전자를 통해서 우리 실제 세포벽을 뚫어서 인공 유전자로 항암제를 투여할 수 있는 PNA 치료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올리패스라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렸고요. 이 구간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주가 다음날 바로 상승세 우상향세 나오면서 목표가 24,000원 정확하게 돌파하는 모습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한 27%, 올리패스 같은 경우도 한 11%, 12%가량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그럼 다른 종목들이 있었는가?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 공개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상승세 얼마 갔습니까? 공개하고 난 다음부터 대략 50% 이상 급등 나왔습니다. 셀리버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봤을 때는 주가 우상향세가 저점 대비해서 이 수익만세 플러스 공개를 했습니다. 세포벽을 투과해서 25배 이상 투자율이 나오고 암 억제율이 90% 이상 넘어가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하고 난 다음부터 다음날 음봉의 매수해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에 상한가 우상향세가 50% 이상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텔콘 RF제약, 셀리버리, 실제 올리패스, 앞타바이오 대부분 수익만세 플러스 공개한 종목들 상한가 50%, 70%씩 급등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오늘 가져올 종목 또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종목도 더 큰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50% 70% 간 거 뭐 얘기를 하셔서 사실 이제 기대가 많이 되지만 사실 지난주에 근데 하루 종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최근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가 뭐 이제 올리패스가 한 10% 정도 그리고 이러면은
합쳐봤자 뭐한 30%, 두 개에서 한 30%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연말에 우리가 이제 와서야 사실은 산타랠리를 좀 기대한다고 시장에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2월 중순까지 워낙에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약간 그런 시즌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이거 뭐 올리패스나 무슨 뭐 이거 앞타바이오 말고 진짜 좀 제가 들어도 오 막 이런 거 이게 앞에 그 두 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센 거, 좀 막 강력한 거 그런 거 뭔가 좀 기발한 재료 없겠습니까? 뭔가 혹시? 네,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계 최초라는 부분에서 국내에서 개발했던 굉장히 이슈가 좋고요. 그 중에서도 이 희귀성,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면 이슈가 크거든요. 근데 규모가 제일 큰 게 어디냐 한다면 바로 아시겠죠?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관절염에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절염이 걸렸는데 우리 몸 안에 연골이 닳면서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완치가 불가능한 완화는 되지만 거의 난치성, 희귀성 질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그 관절염 치료제로 주가 급등한 게 있나요? 과거에 우리가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네이처셀이라는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죠? 저점 대비해서 우상향세가 얼마 나왔죠? 대략 엄청난 상승세죠. 840%에 가까운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주가 상승세, 이 800%에 가까운 우상세가 왜 나왔냐? 바로 관절염 치료제에 대해서 이슈가 만들어지고 FTA 임상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800% 이상 올라갔다 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완화가 아닙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완치입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난치성 이 관절염 치료제에 대해서 개발하는 기업인데 세계 최초로 뭘 만드냐? 자가면역 세포 치료제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우리 몸 안에 있는 연골이 염증이 생기고 하는 것을 염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염증을 원래 우리가 처음부터 있었던 연골 그대로 아프기 전 그대로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세계 최초의 실제 자기 유래 연골 줄기세포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처셀이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주가가 800%, 900% 급등 나왔습니다.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계에서 단 아무도 못 건드렸던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가지고 40조 규모의 관절염 치료제 시장에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아프기 전으로 만들어버리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거기 이슈를 더하자면은 이번 2020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은 기업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받은 기업이라 한다면 대부분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초청을 받고 JP모건 컨퍼런스에 저점 대비해서 얼마? 700% 급등 나와줬습니다. 초청받은 기업도 뭐 있습니까? 메지온이라는 기업이었어요. 메지온이라는 기업도 본다면은 이 실제 JP모건 컨퍼런스 초청을 받고요. 주가 얼마? 대략 180%, 200%의 급등 나와줬고요. 신라장 같은 경우에도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은 기업이에요. 초청받고 나서 얼마 갔습니까? 800%, 900% 급등 나와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으면서 실제로 40조 규모의 관절염 치료제에서 세계 최초로 이번에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제가 오늘 정말 이 TV 방송에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에게나 정말 절실하지 않은 분들 나는 그냥 마음 편하게 보고 있다 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공개가 좀 아까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정말 절실하고 정말 간절하다. 이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들 지금까지 JP모건 컨퍼런스 참여하면서 주가 500%씩 600% 뛰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송 나와서 공개한 종목들 텔콘 RF제약 50%, 셀리브리 50%, 지난주에 준 것도 앞타바이오 하루 만에 27% 급등 나왔습니다. 그 후속으로서 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40조 규모의 독점할 종목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3시입니다. 3시 마르스 전문가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난치성 질환 상한가 후속주 한 종목 공개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해마다 연초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말하는 이 JP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연말에 그리고 연초에 수익이 지금 간절하신 분들 반드시 꼭 알아가셔서 좋은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라고 4글자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하시고요. 그 근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 현재 최저점 구간이면서 지분 가치를 부각받고 있는 바이오 투자 기업으로 다가올 시장에서 당장 급상승이 예상되는 그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꼭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관심주로는 펩트론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17,800원, 손절가는 15,100원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다음 주 전략도 여쭤봐야겠습니다. 먼저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다음 주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17년도라던가 18년도 이 제약바이오 대세 상승장이 나와주는 과정 속에서 웬만하면은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올라간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 이미 지금 이 지분 가치, 그러니까 이제 이미 지금 이 관련된 내용들로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바이오 기업에다가 투자를 한, 그러면서 이 지분 가치가 부각받는 제약바이오 바이오 투자 기업을 찾으셔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닥터왕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상승한 바이오 종목보다는 이제 투자 이슈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관심주 또 일요일에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에는 어떻게 가야 되나요? 네, 이미 올라가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공략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SK바이오랜드가 상한가 이상 올라가면서 80% 급등 나와줬고요. 젠맥스가 250%에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 종목 따라잡을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최저점에서 이제 시작하는, 지금부터 급등 랠리가 시작되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최저점에서 매수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연말이 되니까 사실 어떤 시장의 주인공이 없는 그런 장이 꽤 오래 지속이 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제약바이오, 뭐 젠백스라든가 SK케미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언제든지 뭔가 좋은 재료만 하나 나왔다 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막 몰려서 매수를 하니까 급등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1년에 한 서너 종목 정도는 한 진짜 5배, 10배 터지는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HLB가 터진 게 한 9월, 10월 이때쯤이었잖아요. 그러면 석 달에 하나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슬슬 나올 때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이 500%씩 600%씩 터지는 종목의 조건은 항상 똑같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JP모건 컨퍼런스의 초청을 받은, 참여가 합니다. 초청입니다. JP모건 컨퍼런스가 좀 와주세요. 그 기술력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은 기업들이 한미아품이 500%, 신라진이 1000%, 메이지온이 4%, ABL바이오가 120%, 최소 100% 이상씩은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JP모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은 기업이고요. 더불어서 아까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로 네이처셀이 700% 이상 급등이 났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종목은 뭐냐? 관절염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완치라는 기업이라 얘기했어요. 관절염에 대해서 실제 연고를 그냥 염증 치료하는 게 아니라 염증을 빼고도 연고를 우리가 원래 다치기 전의 상태로 재생을 시키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고요. 현재 미국의 FDA 임상 2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2상이 제일 기대가 클 때죠. 2상 끝나면은 바로 3상입니다. 그럼 뭐예요? 거의 끝났다는 거예요. 3상 갔다는 거는 거의 기술 수출이든 시판이든 뭐든 가능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조 규모의 관절염 치료 시장에서 연고를 원래 상태로 재생시킬 수 있으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JP모건 컨퍼런스 초청까지 받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당일 상한가 40%, 50% 급등 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종목, 이 한 종목이요. 제가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후 제가 3시입니다.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 공개를 하니까요. 꼭 참여해서 그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 최저점에서 당일 상한가를 올려도 이상하지가 않을 제약바이오 대장주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만세라고 4글자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저희 마르스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하시고요. 마르스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 3시부터 현재 최저점 구간이면서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초청받은 기업으로 곧 터질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다가올 시장에서 당장 급상승이 기대되는 그 종목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 2시 2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방법 알려드릴게요. 서울 번호 02-786-1360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꼼꼼하게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잘 알고 계시죠? 투자하실 때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시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